한국의 겨울, 정말 춥죠.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열대 과일을 키우는 건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제가 단돈 3만 원으로 여러분의 뒷마당에 작은 아열대 기후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이 방법으로 영하의 날씨에도 레몬과 아보카도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만든 태양 함정 구덩이의 모든 비밀을 공개합니다. 비싼 비닐하우스 없이, 복잡한 난방 장치 없이, 오직 자연의 힘과 약간의 지혜만으로 어떻게 열대 과수원을 만들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텃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태양 함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이것은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사실 수백 년 전부터 안데스 산맥의 원주민들이 왈리핀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해온 지혜로운 농법이죠. 기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땅속 깊은 곳은 바깥 날씨와 상관없이 1년 내내 거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자연적인 보온 능력, 즉 지열을 활용하는 겁니다. 땅을 파서 식물이 자랄 공간을 지면보다 낮게 만들고 그 위를 투명한 덮개로 덮어주면 낮 동안 햇빛이 들어와 땅과 공기를 드고 밤에는 땅의 온기가 식물을 지켜주는 작은 온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 함정의 핵심 원리입니다.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겨울철 추위로부터 식물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위대한 여정은 작은 꿈에서 시작되죠. 저의 꿈은 직접 키운 신선한 레몬으로 에이드를 만들어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겨울은 제 꿈을 비웃는 듯 매서웠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거의 포기할 뻔했을 때 우연히 고대의 농업 기술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바로 태양 함정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열대 식물을 키울 수 있을까?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 즉 단돈 3만 원으로, 그리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텃밭 가꾸기를 넘어 자연과 협력하여 불가능에 도전하는 저만의 실험이었습니다. 태양 함정이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과학에 있습니다. 핵심은 지열 에너지와 온실 효과의 결합입니다. 우리 발밑의 땅은 거대한 열 저장고와 같습니다. 여름 내내 태양열을 흡수하고 겨울에는 그 열을 서서히 방출하죠. 땅속 약 1.5m 깊이만 들어가도 외부 온도가 영하 10도로 떨어져도 땅속 온도는 영상 8도에서 10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태양 함정은 바로 이 안정적인 지열을 활용하는 겁니다. 낮에는 투명한 지붕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구덩이 내부에 흙과 공기를 듭니다. 이때 데워진 열은 쉽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온실 효과가 발생하죠. 밤이 되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낮 동안 저장된 열과 땅 속에서 올라오는 지열이 합쳐져 식물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겁니다. 마치 자연이 만든 천연 난방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태양 함정을 만들 완벽한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젝트 성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햇빛입니다. 하루 종일, 특히 해가 가장 짧은 겨울철에도 최대한 오랫동안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 남향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동남향이나 서남향도 괜찮습니다. 주변에 큰 나무나 건물이 있어 그늘이 지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배수입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고이지 않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약간 경사가 있는 지형이라면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들고 약간의 경사가 있어 물 빠짐이 좋은 남쪽 구석을 최종 장소로 결정했습니다. 삽을 들기 전에 먼저 부지를 신중하게 관찰하고 선택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장소를 정했다면 다음은 크기와 깊이를 결정할 차례입니다.
무작정 크고 깊게 파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관리의 효율성과 보온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폭약 2m, 길이 3m, 깊이 1점에서 2m 정도로 계획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레몬나무 한두 그루와 작은 허브 몇 종류를 함께 키우기에 충분합니다. 너무 넓으면 겨울철에 내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햇빛 에너지가 필요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깊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소한 1m 이상은 파야 안정적인 지열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겨울철 최저 기온에 따라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더 추운 북부 지방이라면 1점에서 5m까지 파는 것을 추천합니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땅의 보온 효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줄자와 막대를 이용해 땅에 만들고자 하는 태양 함정의 크기를 정확하게 표시해두면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 바로 예산입니다. 제가 어떻게 단돈 3만 원으로 이 모든 것을 해냈을까요? 비결은 재활용과 최소주의에 있습니다.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은 바로 지붕을 덮을 투명한 덮개입니다. 저는 비싼 폴리카보네이트 대신 농자재 마트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비닐 하우스용 장수 비닐을 선택했습니다. 폭이 넓은 비닐을 약 1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지붕의 뼈대를 만들 목재입니다. 새 목재를 사는 대신 저는 동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버려진 폐목재를 얻어왔습니다. 약간의 발품만 팔면 무료로 튼튼한 목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못과 경첩, 그리고 흙을 파낼 튼튼한 삽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도 총 비용은 3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비싼 재료가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스마트 가드닝의 첫걸음입니다. 계획이 끝났으니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할 차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과정이 전체 프로젝트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표시해둔 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표면에 부드러운 흙을 걷어내고 점차 깊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는 파낸 흙을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흙은 나중에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저는 구덩이의 북쪽 벽면에 파낸 흙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작은 둔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막아주는 천연 방풍벽 역할을 합니다. 둘째, 북쪽 벽이 높아지면서 남쪽으로 경사진 지붕을 만들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햇빛을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태양 함정의 구조에서 북쪽 벽은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바람을 막는 것을 넘어 열 반사판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남쪽에서 들어온 햇빛은 구덩이 안의 식물과 흙을 비춥니다. 이때 북쪽 벽면을 밝은 색으로 마감하면 벽에 닿은 햇빛이 튕겨나와 식물에 다시 한번 집중됩니다. 이렇게 되면 식물은 더 많은 빛을 받아 광합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구덩이 내부 온도는 더욱 빠르게 상승합니다. 저는 북쪽 벽면에 흰색 방수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을 생각했지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 더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쓰고 남은 은박 단열재나 쿠킹 포일을 붙이는 것입니다. 반짝이는 표면이 햇빛을 아주 효과적으로 반사해 주었습니다. 만약 이런 재료가 없다면 흰색 돌이나 밝은 색의 흙을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식물의 성장 속도를 눈에 띄게 변화시킵니다. 튼튼한 지붕 프레임은 태양 함정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비나 눈이 많이 왔을 때 무게를 견뎌야 하고 강한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주워온 폐목재들을 이용해 간단하면서도 견고한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붕의 각도입니다. 지붕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경사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각도는 햇빛을 수직에 가깝게 받아들여 열효율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각도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위도에 맞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위도가 약 37.5도이므로 지붕의 각도도 37도 정도로 맞추면 겨울철 낮은 태양의 고도에 최적화된 각도가 됩니다. 저는 각도기까지 사용하지는 않았고 눈대중으로 북쪽 흙둔덕의 높이를 이용해 자연스러운 경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프레임은 못을 이용해 단단히 고정하고 여러 번 흔들어 보며 안정성을 확인했습니다. 지붕 프레임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투명한 덮개를 씌울 차례입니다. 어떤 재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태양 함정의 성능과 수명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재료는 단열 효과가 뛰어난 이중 폴리카보네이트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의 3만 원 예산에는 맞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농업용 장수 비닐을 선택했습니다. 일반 비닐보다 훨씬 두껍고 자외선 차단 처리가 되어 있어 몇 년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닐을 씌울 때는 팽팽하게 당겨서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닐이 헐렁하면 바람에 펄럭이며 쉽게 찢어질 수 있고 빗물이 고여 지붕이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재 프레임에 비닐을 덮고 얇은 나무 막대를 덧대어 못으로 촘촘하게 박아 고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닐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훨씬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구덩이 안에 흙은 식물이 살아갈 집입니다. 아무리 구조가 훌륭해도 흙이 좋지 않으면 건강한 식물을 키울 수 없습니다. 기존의 흙은 영양분이 부족하고 단단하게 굳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흙을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바닥의 흙을 약 30cm 깊이로 한 번 더 파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직접 만든 퇴비를 듬뿍 부어 주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낙엽, 톱밥 등을 섞어 1년 동안 잘 발효시킨 천연 비료죠. 퇴비가 없다면 농자재 마트에서 판매하는 부엽토나 유기질 비료를 사서 섞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흙이 물을 잘 머금으면서도 배수가 잘 되고 공기가 잘 통하는 살아있는 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준비된 흙은 식물의 뿌리가 깊고 튼튼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제 가장 설레는 순간, 바로 식물을 선택하고 심는 과정입니다. 태양 함정이라고 해서 모든 열대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추위에 강하고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 아열대 과수나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첫 번째 도전으로 레몬나무와 아보카도를 선택했습니다. 레몬은 비교적 내한성이 강한 품종이 많고 아보카도는 씨앗부터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무화과, 파파야, 구아바, 올리브나무 등도 태양 함정에서 도전해 볼 만한 작물입니다. 식물을 심을 때는 북쪽 벽에 가깝게 키가 큰 나무를 심고 남쪽으로 갈수록 키가 작은 식물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식물이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습니다. 뿌리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물을 충분히 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태양 함정은 살아있는 작은 생태계입니다. 따라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와 습도 조절입니다. 겨울철 맑은 날에는 햇빛이 강해서 내부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는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므로 환기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지붕의 한쪽 끝에 작은 경첩을 달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환기창을 만들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이 창을 살짝 열어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닫아서 밤 동안 온기를 보존합니다. 물은 흙 표면이 말랐을 때 듬뿍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식물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므로 물 주는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경험입니다. 태양 함정의 또 다른 놀라운 장점은 바로 해충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외부와 어느 정도 격리된 환경이기 때문에 노지에서 흔히 발생하는 병해충의 공격을 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곰팡이나 응애 같은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해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환기는 병해충 예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친환경 살충제 역할을 하는 오일이나 목초액을 물에 희석해서 잎에 뿌려줍니다. 또한 식물들 사이에 해충이 싫어하는 향을 가진 메리골드나 라벤더 같은 허브를 함께 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흙에서 자란 튼튼한 식물은 스스로 병해충을 이겨내는 힘이 강하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시간이 흘러 첫 번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바깥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태양 함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깥 세상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구덩이 안은 온화한 봄날 같았습니다. 온도계를 넣어보니 외부보다 항상 15도에서 20도가량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레몬나무와 아보카도는 추운 겨울을 잊은 듯 푸른 잎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자연의 위대한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비싼 장비 없이도 오직 땅과 태양의 힘만으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을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레몬나무의 작은 가지 끝에 하얀 꽃봉고리가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향기로운 레몬꽃이 피고 지더니 그 자리에 작고 동그란 초록색 열매가 열렸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자라나는 레몬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아보카도 역시 쑥쑥 자라 어느새 제 허리 높이까지 키가 컸습니다. 이 작은 성공은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다양한 작물에 도전해 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파파야 씨앗을 심고 작은 바나나 묘목도 들여왔습니다. 태양 함정은 더 이상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라 저의 꿈이 자라나는 작은 낙원이 되었습니다. 태양 함정은 단순히 과일을 얻는 공간을 넘어섭니다. 이곳은 저에게 완벽한 자급자족의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과일 나무 아래 자투리 공간에 상추, 시금치, 바질 같은 잎이 채소와 허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에서 자란 채소들은 노지에서 키운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맛이 좋았습니다. 안정적인 환경 덕분에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거의 1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 식탁에는 마트에서 사온 채소 대신 제가 직접 키운 유기농 채소가 올라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게으른 농부의 로망이 아닐까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그리고 최고의 수확을 얻는 것 말입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실수와 교훈도 있었습니다. 첫 해 여름, 저는 환기의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맑은 날 환기창을 열어두는 것을 잊었더니 내부 온도가 45도까지 치솟아 몇몇 식물의 잎이 타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동 개폐기를 설치할까 고민도 했지만 그냥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돌보는 것을 저의 작은 루틴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너무 많은 식물을 촘촘하게 심어서 서로 햇빛을 가리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식물의 최종적인 크기를 고려하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이러한 작은 실수들이 저를 더 노련한 정원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태양 함정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확장성입니다. 한번 성공을 경험하고 나면 더 크고 새로운 태양 함정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길 겁니다. 저 역시 기존의 태양 함정 옆에 두 번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깊게 파서 키가 더 큰 바나나 나무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또한 빗물을 받아서 자동으로 물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연결하는 아이디어도 구상 중입니다. 여러분도 기본 원리를 이해했다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무한하게 변형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의 남쪽 벽에 붙여서 만들면 집에서 나오는 열까지 활용하여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해 보세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제가 얻은 것은 단순히 몇 개의 열대 과일이 아닙니다. 저는 자연의 순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태양 함정은 저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풍요로움과 만족감을 선물했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낙원을 돌보며 시작하는 하루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혹독한 기후를 탓하며 꿈을 포기하고 계셨다면 오늘 당장 작은 삽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보세요. 단돈 3만 원과 약간의 땀만 있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자신만의 아열대 파라다이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고 그것을 성공시키는 기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확한 첫 번째 레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노랗게 잘 익은 레몬을 손에 쥐었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반으로 가르자 상큼한 향기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 레몬으로 아내와 함께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세상 어떤 비싼 음료보다도 달콤하고 상쾌한 맛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저의 꿈과 땀, 그리고 기다림이 만들어낸 결정체였습니다. 여러분, 정원 가꾸기는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을 심고 인내를 배우며 결국에는 기쁨을 수확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텃밭에서도 이런 달콤한 기쁨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이렇게 저의 단돈 3만 원짜리 태양 함정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함께 보셨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노란 레몬이 열리는 기적. 이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열이라는 땅의 힘과 태양이라는 하늘의 선물을 활용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만의 작은 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싼 온실이나 복잡한 난방 시스템은 필수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려는 작은 관심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약간의 용기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텃밭 가꾸기에 새로운 영감과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이 태양 함정을 만든다면 가장 먼저 심어보고 싶은 꿈의 열대 과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재미있는 상상을 마음껏 들려주세요.